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에서는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등 300명이 안 되는 병원에서 4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건데 부실 대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의 푸르메 요양병원. 구급차가 속속 도착하고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 격리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공주시는 확진 환자가 나온 이곳 요양병원 이산병동에 있는 경증 환자 100명가량을 인근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사흘 전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 병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밤부터 24일까지 이 병원 환자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5명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 어제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 18명과 간호사 1명, 간병인 2명 등 2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병원 측이 일부 환자 보호자들에게 연락해 환자들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병원 측이 데려가라고 했던 환자 가운데는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셔가서 확진될 수도 있는 완전히 시간이 다 멈춤해야 돼요.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는 그냥 다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초기 대응이 늦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주변에 격리 시설이 마땅치 않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로의 격리 조치가 사흘이나 미뤄진 겁니다. 장소는 섭외를 바로 했어요. 했는데 의료진 지원이 당장 돼야 말이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내부 제보에 따르면 그 사이 요양병원 안에서는 간호사 등 직원들은 잘 공간도 부족해 병원 로비에 깔판을 깔고 생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직원들도 짝짝짝짝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직원들끼리 간에도 격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지금. 공주시는 충남도에 60여 명의 의료 인력 긴급 파견을 요청했지만 요양병원발 감염은 세종과 대전시 등 지역 사회로까지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관련 확진자는 이미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시는 어젯밤 확진된 동구의 60대 확진자의 직장 동료 3명과 가족 등 4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중구에 사는 70대가 추가 확진되는 등 산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지역에서도 코로나19 3차 확산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방역 당국은 초비상 상태인데요. 집단 감염에 더해 산발적 감염까지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학생 300여 명이 거리를 둔 채 서 있고 한편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을 중심으로 어제와 그제 3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2명이 이 학교 학생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PC방에 다녀온 학생 2명이 확진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외부 출입도 조심하던 수험생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학교에 나왔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 좀 멘탈 관리도 하고 해야 돼서 최대한 생각 안 하고 공부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천안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확진되면서 해당 학교 전교생이 등교를 중단했고 당진에서는 확진자 가족이 확진되는 등 산발 감염과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아산 선문대학교와 서산 공군부대에서도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되는 등 여진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세종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학사 운영 조치를 내리는 등 3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당진시는 최근 시내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과장 등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들은 지난 20일 시내의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불친절하다, 공문을 보여달라며 반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의료기기 도매업체가 의사 명의를 빌려 대전의 한 대형 병원을 사실상 운영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가 인수한 의료법인이 병원을 소유하고도 의사에게 불법 임대를 줬다는 추가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대전시는 제보와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대형 병원. 의사 2명이 공동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병원과 부지는 대전의 한 의료법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통째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된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모 의료기기 업체 회장이 소유한 회사가 병원과 부지를 사들인 뒤 본인이 이사장인 의료법인에 증여하고도 병원을 현 병원장인 의사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수억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지만 병원 자체를 임대할 수는 없고 위반 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것이 병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거고 그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2년 넘게 운영되어 온 셈이지만 대전시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불법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대전시에 알리고 시에 제보도 접수됐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료법인이 병원 등을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몰랐고 이후에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는 병원장 2명이 업무에서 빠지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원장은 거의 얼굴 안 보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오다가 거의 안 나왔죠. 팀장한테 사인 받고 원장님 사인 필요하면 주면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200억 원대 환수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젊은 선수를 가르친 경험이 많은 지도자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이글스는 첫 외국인 감독과 함께 본격적인 새 판 짜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이글스 신임 감독은 29살 때부터 지도자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15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며 주로 젊은 선수를 지도해 적극적인 소통과 활발한 팀 분위기 조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젊은 선수들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깊을 수 있는 감독이라는 선수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열정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를 대거 내보내며 쇄신에 나선 한화이글스는 젊고 역동적인 팀 컬러를 구축하는 데 수베로 감독이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식시킬 수 있는 감독을 찾았고 그 감독이 바로 수베로 감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베로 감독은 구단을 통해 한화가 강팀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쏟겠다며 팀을 점차 발전시켜 최종 목표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수단도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 선임을 반기면서 선진 야구를 배워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선수들이 많으니까 미국에 있는 야구들을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캠프를 끝으로 올 시즌 일정을 마친 한화이글스는 내년 스프링 캠프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신임 감독은 내년 1월 중순쯤 입국해 스프링 캠프부터 독수리 군단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석입니다. 사학 비리를 알린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고소장 공개 과정에서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의 회계와 채용 비리가 있다며 공익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한 A씨의 이름 등 신원을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노출한 건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제보 사실이 학내에 알려져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가
권익위가 대학 측에 징계 절차 취소를 요구해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당진의 한 업체에서 권고사직한 이모 씨 등 4명이 불과 한두 달 뒤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추가 징수액 등을 더해 3천여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이를 눈감아준 사업주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릴 계획입니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려고 회사에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MBC와 공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0 금강미술대전 전국 공모전 시상식이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영예 전체 대상은 서양화 부문 이경래 작가의 작품 내 마음의 풍경이 수상했으며 270여 점의 입상작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1부, 2부로 나뉘어 전시됩니다. 한국철도노사가 교대 근무제 도입 교섭과 임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안전운행 실천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가 시간의 노동 거부 등 안전운행 실천 준법 투쟁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조 총파업도 17일 차를 넘기면서 매표 창구 업무 축소와 콜센터 폐쇄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재출범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오늘 개원식을 열고 핵융합 원천기술연구에서 실증 연구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연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유석재 초대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가상 핵융합로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핵융합 연구에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한 달여간 진행한 하루 만보 혼자 걷기 기부 챌린지를 통해 3천만 원을 모았으며 이를 저소득층 코로나19 심리 지원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걷기 기부 챌린지는 대전 시민 3,000명이 만보당 10,000원씩을 적립하면 하나은행 충청 영업그룹에서 3천만 원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